네, 안녕하세요. 이게 찍다 보니까 세 번째 편까지 오게 됐네요. 제가 가급적이면 20분을 넘어가지 않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편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보다가 또 지루할 수 있어서 텐션을 올리면서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인터페이스 발전 과정에서 이제 우리 빌 게이츠 아저씨의 역습, 어떻게 역습을 하냐, 가정을 붙잡겠다, MS는. 그래서 MS가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요. 뭐 노트북도 만들고, 뭐 서피스, 이거 지금 서피스 사용하고 있는데 서피스라는 노트북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노트북입니다. 만약에 협찬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만들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가장 잘하던 MS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하냐? 거실을 붙잡는 거. 그래서 엑스박스라고 하는 굉장히 잘 만든 게임기를 가지고, 이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잘 만든, 의외로 MS가 하드웨어 명가예요. MS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MS에서 엑스박스 360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윈도우즈의 화면을 싹 바꿔버려요. 왜? 엑스박스 360하고 같이 해서 하나의 운영체계를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멀티 플랫폼 인터페이스를 시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양한 모바일 기기, 그리고 PC, 그리고 게임기 인터페이스 통일해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면 MS 물건들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PC가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타블렛 살 때도 MS 걸 사면 좋겠고, 게임기 살 때도 MS 걸 선택할 거고, 또 그 게임기를 통해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OTT와 같은 역할, 이 플랫폼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꼭 MS를 거쳐야지만 모든 컨텐츠와 게임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거실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엑스박스 360의 인터페이스와 윈도우즈 8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메트로 UI라고 하는 박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 PC 유저들한테 굉장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왜? 잘 쓰던 윈도우를 왜 바꾸는 거야? 그것도 더 나쁘게. 원래 보던 화면 돌려줘. 굉장히 반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많이 타협을 해서 PC용 화면은 이런 메트로 UI를 좀 첫 화면에서 좀 걷어내고, 필요하면 그거를 볼 수도 있지만 기본 화면을 기존 윈도우즈의 시작 요 버튼 되게 좋아하거든요. 윈도우즈 사용자들은 시작 버튼 없으면 패닉에 빠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 우리 컴퓨터를. 처음 키면 시작 메뉴 눌러서 이제 프로그램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바꿉니다. 조금 바꾸지만 어쨌든 보시면 엑스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일체형 PC, 노트북, 투인원 PC, 타블렛, 태블릿, 핸드폰, 그리고 아두이노까지,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까지를 이 하나의 멀티 플랫폼에다가 넣어서, 더 나아가서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VR, AR 디바이스, 이거는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혼합 현실 디바이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시도를 통해서 이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노력이 윈도우즈 10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거부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봐 이러면서 이 멀티 플랫폼을 사람들에게 거의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해서, 사실은 윈도우즈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공짜로 나눠준다니까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공짜니까 그냥 군말 않고 쓰기 시작하고 익숙해지니까 어느 정도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윈도우즈 10을 쓰고 있는데 처음엔 불만이 많았지만 공짜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죠. 메트로 UI가 너무 그래서 메트로 UI를 쓰기 전에는 뭐 윈도우즈 2002 뭐 이런 거 썼습니다. 윈도우즈 XP 2002 뭐 이런 거, 와 윈도우즈 2000을 썼어요. 2010년대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거부가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제 별도의 가방 안에 넣어 다니거나 아니면 집 안에 놓거나 이런 디바이스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웨어러블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통신 기술 발전과 센서 소형화로 다양한 사용 맥락에 맞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는 인터페이스가 처음에 컴퓨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사람의 몸에 차고 다니는 컴퓨터와 유사한 센서와 연산 능력, 통신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웨어러블 카메라, 우리가 이제 액션 캠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스노우보드 타면서 이렇게 찍고 막 승마하면서 찍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 워치, 그리고 액티비티 트래커, 이런 것들은 이 스마트 워치에 다 통합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발 안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서 또 반려견의 목에다가 GPS 추적 장치 같은 거를 달아서 이제 추적도 할 수 있게, 이런 웨어러블, 입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서 인간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인터페이스가 우리 몸에 부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구글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양산 단계까지 갔고 개발자용 시제품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구글에서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됩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선 막 육교 올라가는 여성들을 막 치마 밑을 들여다보고 그걸 촬영을 한다든지 지하철에서 막 아무나 막 그죠? 찍어서 안 될 것들을 찍는다든지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겠다. 그리고 이거를 팔아서 생기는 수익보다 소송이 걸려서 생기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으니까 구글에서는 개발을 다 해놓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든지 연산의 문제라든지. 이게 소개 영상은 이게 나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소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소개 동영상을 보면은 와 대단해요. 이 제품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이것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동영상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구글에서는 쓴 침을 삼키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아쉽죠? MS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찍히지 않는 현실 공간에다가 띄워주기만 하는, 이걸 뭐 촬영하고 이게 아니라 띄워주기만 하는 홀로렌즈를 내놔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홀로렌즈는 뭐냐면 이 공간을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보를 띄워주는 방식의 가상현실, 혼합현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크죠. 왜냐면 이거는 실제 공간을 스캐닝을 해서 그 맵을 만들어요. 공간 맵을.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정보를 더 띄워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VR, AR, MR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VR, AR, MR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원시적인 인터페이스, 컴퓨터 쪽에 가까운 인터페이스에서 인간 쪽에 가깝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가상현실을 덧붙여서 보여줄 수 있는 MR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뒤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 인터페이스라고 보기보다는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이 정도까지 제가 짚어드리고요. 여러분들 UX 공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UX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